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약 한 일주일 만에 음성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그 몇 개 방송은 주로 이제 경제 이론이 그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 또 경제 전문가나 경제학자들 주장하고 현실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이론과 수학 공식이 공통점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뭐 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다 했을 테니까 제가 이제 가끔 초등학교 문제를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 선발할 때도 초등학교 수학 수준 5 내지 6학년 수준, 예를 들어서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왜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또 직육면체 최적을 구할 때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대부분 서울대 연대생들 대답을 못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 수학 공식을 외운 거죠. 암기를 해버렸대. 이해를 못하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최적, 즉 부피를 구할 때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느냐는 미적분 공식을 외워버린 거예요. 적분도 외워버렸고 미분도 외워버린 거야. 암기를 해버린 거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내지는 대학 졸업하고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미분 적분 문제 해결 안 돼요. 초등학교 5, 6학년 그 수학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경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하면 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제가 통화량하고 화폐 가치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이론에 있어서 화폐는 기본이잖아요.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화폐를 가지고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화폐는 수요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즉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요만 자극해가지고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폐는 그 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 경제 활동에서 기초적인 그 부분이다. 그래서 화폐를 모르면 결국 경제 이론 모른다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이론도 모르고 공급 이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 예를 들어서 달러, 엔화, 그죠?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경제학 교과서 이론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 이론을 할 때 그 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지 화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얘기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는 구입의 대상이고 화폐는 그 물건을 아니면 서비스를 구입하는 기본적인 주체지요. 주체니까 완전히 다르죠. 대상이고 평가의 주체고.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는 평가의 대상이고 화폐는 그 평가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이론도, 화폐에 대한 수요 이론도 재화와 서비스 수요 이론, 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런 이론,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과 비슷한 건데,
이것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하면 화폐 관련 이론 응용은 다 안 맞아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걸 모르고 또 화폐를 증가시키면 화폐 유통 속도가 느려져요. 특히 화폐를 증가시키는 시기는 경제가 어려울 때예요. 뭐 팬데믹과 같은 시기, 또 아니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시기, 그럴 때 화폐를 늘려요. 그럴 때는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돈을 더 늘리면 화폐 유통 속도는 더 떨어져요. 쉽게 하면 물가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지고 중앙은행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경제 이론은 그 수학처럼 공식을 암기하면 이건 응용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뭐 정권 시장에 뭐서 활동하는 뭐 경제학 전공자 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약 한 98%는 경제 이론을 암기한 사람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제학자 중에 주식 투자해가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뭐 환율은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 3 내지 10년간을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외환 전문가 중에 환율 제대로 분석하고 전망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암기를 했기 때문에, 즉 화폐 관련 이론을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지금 GDP 그 결정 원리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제가 지난 3년간 지켜봤어요. 물론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사람들이 GDP 결정 원리 모른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늘지 않는다. GDP 결정 원리 제대로 아는 사람 없다. 예를 들면 중국 GDP와 미국 GDP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커요. 그런데 그걸 마치 동일한 GDP인 것처럼 그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 중국 GDP예요. 그런데 기업의 매출액은 애플 거, 그러니까 미국의 매출액이에요. 애플의 미국 회사니까.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일한 매출액인데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중국 GDP가 되는 거예요. 미국 GDP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GDP 결정 원리를 아는 경제학자들이 거의 없다. 뭐 A 교수, K 교수 뭐 다 마찬가지더라. 최근에 제가 뭐 시간을 조금 내 가지고 21세기 경제연구소장이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이 또 연준이 금리 인상 또는 인하할 때마다 중계방송하는 뭐 서울 뭐 대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중계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계방송을 할 때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동일한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최근에 다르잖아요. 연준이 0.5% 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즉 기준금리 결정 원리와 시장금리 결정 원리도 모르고 중계방송한다는 거예요. 그 화폐는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지사고, 또 그 21세기 경제연구소장도 또 연준 금리 인하 또는 인상을 중계방송한 대학 교수도 재정학 공부를 안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직업준비호를 왜 그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직업불능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21세기 경제연구소장은 2023년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무렵에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정부가 막았다. 자기는 분석을 잘했는데 정부가 막아가지고 자기 전망이 틀렸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면 그거는 재정학 공부가 안 된 거죠. 직업준비율을 가지고 그 직업불능 사태에 빠진 실리콘밸리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것은 분석을 할 때 당연히 그 중요한 요소로 반영을 해야 되죠. 즉 중요한 체크리스트라는 거죠. 전망을 할 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그 조그만 은행 하나 부도난다고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닌데, 즉 그 직업 준비율을 가지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금융위기의 시작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이론만 이론이 아니고 재정학 이론도 이론이에요. 근데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화폐도 모르고 지준율을 왜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경제 이론에서는 지준율은 신용 창출에 필요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재정학에서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은 시장 실패에 대비해 가지고 정부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여튼 뭐 경제 이론도 그 수학처럼 암기를 해버리면 공식을 암기하면 응용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실제로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평준화 정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평준화 정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 그 학생들 수준이 많이 달라요. 그 이전에는 그 수학 문제가 한 시간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빵점 받는 인류 고등학생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수학 문제를 한 시간에 막 20문제, 25문제를 푸니까 이게 쉽잖아요. 어려운 걸 어떻게 25개의 문제를 풀어요? 한 시간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쉬워지니까 또 객관식이니까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아닌 거 중심으로 골라내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 즉 몰라도 수학 문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대학 교수들 나이대로 보면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도 수학 공식처럼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GDP 성장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가 문제, 화폐 가치 문제, 이 응용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예요. 경제 이론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수요의 이론, 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론, 이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 이론은 서로 그 이론 자체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문제 풀듯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 이론도 제대로 아는 경제학자가 없다라는 얘기고, 물가와 GDP 관계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금리와 GDP 곡선 관계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금리와 환율 관계도
금본위 제도와 종이화폐 제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금본위 제도는 금이 중심이 되는 그 화폐 제도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이동합니다. 고정환율이니까. 또 돈이 이동하면 금도 이동해요. 국가 간에. 그 미국 중앙은행 그 계좌에서 국가 간에 그 금이 이동해요.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화폐 제도에서는 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아니면 금리를 내리도 통화 가치가 경제학 교과서하고 얼마든지 다르게 변동할 수 있다. 즉 안기하면 안 되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별개예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기준금리 결정 원리는 물가와 고용, 경제 이런 거예요. 근데 시장금리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또 환율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돈이 국가 간에 이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를 해버리니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충돌하는 경제 이론을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본위 제도하고 종이화폐 이론은 완전히 다르니까 화폐 가치 결정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개방경제잖아요. 폐쇄경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경제 이론이. 지금은 노동까지도 국제 간에 이동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국적을 가진 사람 많이와가 있어요. 노동이 이동하는 거예요. 또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현지 그 노동력을 이용하잖아요. 그 노동이 이동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이론이 대부분 노동은 국제 간에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기술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GDP 결정 요인인데 이거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것도 개방경제와 폐쇄경제 이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상호작용을 해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뭐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살표 방향이 상방향이에요.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재정학은 필수예요. 물리학도 필수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안 해버려요. 경제학자들이. 수학 공식 하나, 초등학교 문제, 아마 경제학 교수도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최적을 구할 때, 직육면체 최적을 구할 때, 운볼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도 원통도 마찬가지고, 최적을 구할 때 왜 그렇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거는 미적분 암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분야 학문도 병행을 해야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을 공부하고 경제 현상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3년간 방송을 했는데 저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또 암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여튼 오늘 얘기하고는 요지는 경제 이론이든 아니면 수학 공식이든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자.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수학 아까 원통이나 미적분 그죠? 풀 수 있거든요. 졸업한 지 한 40년 넘잖아요. 고등학교 20살에 졸업한다고 보면 5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경제 이론을 또 마찬가지예요. 암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경제 이론을 공부한 지 벌써 한 3, 40년 돼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다 알아요. 이론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할 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